이민준의 삶은 여느 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햇살이 잘 드는 그의 방은 낡은 책상과 벽에 붙은 세계 지도, 그리고 수많은 낙서와 공식들로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재민 씨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건축기사였다. 대기업 건설 현장의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언제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이민준은 그런 아버지의 땀방울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아버지의 지극정성으로 자랐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졌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련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의 아침은 늘 같았다. 낡은 자명종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설계 도면을 검토하다 잠든 모습이 보이곤 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부엌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끓여놓은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매콤한 김치찌개는 그들의 소박한 아침 식사를 책임지는 유일한 메뉴였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민준의 손은 늘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여느 고등학생들이 아이돌 그룹의 신곡을 듣거나 웹툰을 볼 시간에 고등수학 문제집을 풀거나 컴퓨터 코딩에 몰두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와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흥미롭고 재미있을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침 식탁에서 늘 민준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준아, 오늘은 대전에서 큰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 이번에 우리 회사가 맡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말 대단한 사업이야.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내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지.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버지. 이재민은 건설업계에서는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많은 고층 빌딩과 교량을 건설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학연, 지연, 그리고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을 믿었던 그의 아버지는 늘 한 발짝 뒤처져 있었다. 민준은 그런 아버지의 노고를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다. 민준은 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늘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낡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는 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노트 속에는 그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상상 속의 건물들과 복잡한 수학 공식,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노트에 자신과 아버지의 꿈을 담았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자신들만의 건축 회사를 세우고 이 세상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건물을 짓겠다는 꿈. 그 노트는 그에게 단순한 낙서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낡은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유리가 살짝 깨져 있었지만 민준은 그 시계를 마치 부적처럼 아꼈다. 깨진 유리는 그들에게 닥쳤던 시련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했다. 학교에서 민준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했고 어려운 문제에도 쉽게 답을 찾아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컴퓨터 과목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했다.
그는 전국 규모의 수학 올림피아드와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수차례 입상했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공부벌레 혹은 천재라고 불렀지만 민주는 그런 수식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과 아버지의 꿈만이 중요했다. 방과 후 민주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늘 들르는 곳이 있었다. 화곡동 재래시장 골목 어귀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었다. 그곳의 주인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민준을 반겼다. 민준은 서점의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건축 잡지나 수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비록 책을 살 돈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늘 너그러이 그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점을 나서다가 길게 힘없이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허름한 차림으로 바닥을 더듬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젊은 총각, 내가 글쎄 시장에서 받은 돈 봉투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 찾고 있는데 깜깜해서 보이질 않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칠 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한참을 바닥을 살피던 민준의 손에 두툼한 종이 봉투가 잡혔다. 할머니, 혹시 이거 맞으세요? 민준이 봉투를 건네자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유 맞아. 맞아 총각.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꼬.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다행입니다, 할머니. 그는 할머니가 봉투 속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이 작은 선행은 민준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온기와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스스로를 평범하고 소극적인 학생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올바른 것을 향한 빛을 갈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고요한 일상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는 김현우는 그의 삶에 드리워진 가장 큰 그림자였다. 김현우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상위권에 드는 대기업 선우그룹, 선우그룹 김철우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늘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등하교했다. 현우는 학교에서 금수저로 통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군림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며 민준과 같은 흙수저들을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야, 이민준, 너네 집은 아직도 지하철 타고 다니냐? 우리는 맨날 전용기 타고 제주도 가는데. 너희 같은 흙수저는 평생 가도 우리 발톱도 못 따라올걸. 현우는 늘 민준의 낡은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 방식을 비웃었다. 민준은 현우의 비아냥거림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의 조롱은 민준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김현우의 아버지 김철우 회장은 선우그룹을 이끄는 냉혹한 사업가였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재민 기사와 같은 정직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경계했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는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민 기사의 존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재민 기사는 김철우 회장의 부패한 계약 관행과 불법적인 자금 유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 했다. 김철우는 그런 이재민 기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으로 전공 과제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어가는 강서구의 평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버지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강한이 내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의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아. 잠깐만,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 민준은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낡은 유선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통화하시는데요?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아버지는 민준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변했다. 아이고, 민준아. 글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대전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대. 지금 당장 책임지고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큰일 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의 손은 수화기를 꽉 붙들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의 땀방울은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수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끊어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듯했다. 이미 회사 측의 교묘한 협박에 홀린 듯했다. 아니야. 민준아. 김철우 회장님이 지금 내 말을 녹음하고 있대. 잘못하면 네가 조사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 안 돼, 안 돼. 너는 아무 잘못 없잖아. 아버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따르려 했다. 결국 아버지는 민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왔다. 아버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텅 빈 사직서와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민준아, 나 다 시켰어.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이제 괜찮은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 그는 잠꼬대처럼 내 꿈, 민준이 꿈, 미안하다를 반복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 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미열과 함께 몸살 기운을 보였다. 그는 의식을 희미하게 유지한 채 민준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민준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강서구에 위치한 명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진찰한 후 몸살 기운이 있지만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병실에 입원했고 민주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병실을 나와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다. 분노, 슬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악랄한 김철우 회장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고등학생 이민준으로 살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재 해커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를 도왔을 때 느꼈던 미묘한 감정이 이제는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주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서자 낡은 노트북이 차가운 푸른빛을 내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스위치를 눌러 모든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웅궁거리는 컴퓨터 펜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로 향했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아버지의 명예 반드시 되찾을 거야. 민주는 가장 먼저 선우그룹의 내부망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초인적인 해킹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우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 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몰래 공부해왔던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여 아버지의 해고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려 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그동안 자신이 몰래 개발해왔던 정체불명의 백도어, 백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초고도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재능을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선우그룹의 내부망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 그는 아버지의 인사기록과 대전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찾아냈다. 그 문서들 속에는 김철우 회장이 아버지의 능력을 시기하고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를 희생시켰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김철우 회장은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다른 회사에 넘기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덮어씌운 것이었다. 민주는 김철우 회장의 비리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은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 없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김철우 회장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그렇게 절망에 빠졌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민주는 파일을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쏟아부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마치 아버지의 아픔을 대변하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김철우 회장의 죄를 만천해 드러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둠 속 능력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이민준의 방은 깊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거대한 뇌처럼 꿈틀거렸다. 낡은 노트북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지만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가족의 삶을 파괴한 선우그룹 김철우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일념으로 그는 모든 신경을 화면에 집중했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냉정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는 마치 아버지의 아픔을 대변하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선우그룹의 내부망에 깊숙이 침투하여 김철우 회장의 비리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려 했다. 파일은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해독 프로그램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타고난 천재성을 총동원하여 암호화된 파일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개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대입하고 수많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은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사흘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해독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새벽녘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 초록색 글씨로 Decryption Complete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파일이 열리자 그의 눈앞에는 김철우 회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펼쳐졌다.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리베이트 내역, 하청업체와의 불법 계약서,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민준의 아버지가 그 불법적인 계약을 막으려다 해고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었다. 김철우는 아버지를 방해물로 보고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악마 같은 자식.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분노에 떨렸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여 김철우 회장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평범한 고등학생인 자신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와 김현우의 비웃음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그의 가족의 명예를 넘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민주는 이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김철우 회장과 그의 최측근이 나눈 음성 녹음 파일을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에 비밀리에 저장했다. 이 녹음 파일은 김철우가 아버지를 해고하고 비리를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였다. 그때였다. 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민준 군 맞나? 오랜만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권위가 느껴졌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다. 이 목소리는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목소리는 냉정하게 이어졌다. 선우그룹의 내부망에 침투해서 회장님 자료를 빼돌렸더군. 김철우 회장님은 너 같은 꼬맹이가 감히 자기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거야.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자신을 감지한 상대의 존재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세상에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지 누구냐고 물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다. 하하, 너 같은 애송이 해커가 감히 고스트라는 이름을 감히 사칭하다니. 건방지군. 나는 김철우 회장님의 지시를 받는 블랙워터, 블랙워터. 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말했다. 네가 가진 자료들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야. 어차피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법.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오히려 네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뿐이야. 블랙워터는 민준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렸다. 아버지의 안전,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김철우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블랙워터는 김철우 회장의 뒤를 봐주는 또 다른 존재였다. 그는 분명 김철우 회장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악질적인 해커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블랙워터는 민준이 침투했을 때 그를 역추적하여 그의 흔적을 감지한 것이었다. 내가 가진 자료 지금 당장 전부 삭제해.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명줄은 물론이고 너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거야. 블랙워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김철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거야. 민준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다. 블랙워터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철우 회장은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뒤에서 블랙워터와 같은 어둠의 존재들을 움직이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동시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김철우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민준은 김현우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다. 현우는 민준을 볼 때마다 묘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 했다. 마치 어미에게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충견처럼 말이다. 현우는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친구들에게 민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야, 이민준 걔 요즘 이상해. 밤늦게까지 PC방에서 뭐 하는지 알아. 분명 이상한 짓 할 거야. 현우는 민준을 더욱 고립시키려 애썼다. 민준은 현우의 행동이 블랙워터의 지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현우를 이용해 자신을 감시하고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이었다. 민준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그는 블랙워터의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랙워터가 사용했던 IP 주소와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 블랙워터는 자신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우고 있었지만 민준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은 그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블랙워터는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고 그 서버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블랙워터가 단순한 국내 해커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때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 또 다른 경고 메시지가 떴다. Unexpected intrusion detected. Highly skilled adversary. 예상치 못한 침입 감지, 고도로 숙련된 적. 블랙워터가 다시 그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치밀한 공격이었다. 민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블랙워터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침입자의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블랙워터는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고 마치 유령처럼 네트워크를 떠다녔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블랙워터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여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 단서는 어둠의 장터처라고 불리는 다크웹의 한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곳은 전 세계의 해커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거래를 하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블랙워터는 이곳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다른 해커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둠의 장터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웹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공간이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와도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미로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둠의 장터에 접속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수많은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어둠의 장터의 어두컴컴한 인터페이스가 펼쳐졌다.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해커들이 주고받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그 메시지들 속에서 블랙워터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검색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게시글에 시선이 멈췄다. 게시글의 내용은 매우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블랙워터가 김철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격의 목표는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이었다. 김철우 회장은 프로젝트의 완공을 앞두고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 건설 비용을 부풀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이었다. 만약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대전 스마트시티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했다. 김철우 회장은 단순히 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민준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공격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김철우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블랙워터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저지해야 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이현우였다. 민주는 현우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현우는 민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민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던 친구였다. 비록 지금은 김철우 회장의 아들이자 민준의 라이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민준은 현우의 내면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민준, 너 혹시 요즘 이상한 짓 하고 다니냐?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게 아버지가 요즘 너에 대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 혹시 우리 회사 건드린 거 아니지?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현우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비리를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현우를 이용해 블랙워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현우, 네 아버지가 지금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 그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민주는 현우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침묵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내 아버지는 지금 블랙워터라는 해커를 고용해서 대전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으려 하고 있어. 만약 이대로 가면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해고한 이유도 다 그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였어. 민준은 차분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려 했지만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그는 민준을 믿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민준, 내가 어떻게 해야 해? 현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충격과 함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민준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나를 도와줘. 블랙워터의 정체를 밝히고 김철우의 계획을 막아야 해. 민준은 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직감했다. 현우는 망설였다.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민준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뭘 하면 돼? 현우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조력자이자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 민준은 현우의 결정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현우에게 블랙워터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블랙워터가 김철우 회장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지 알아내야 했다. 현우는 비록 직접적인 해킹 능력은 없었지만 선우그룹 내부의 인맥과 정보망을 활용하여 민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모르게 정보를 빼돌려 민준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시작되었다. 민준은 현우가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워터의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들의 다음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는 이제 더 이상 시련의 흔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질곡의 미스터리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민준의 방은 고요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현우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동맹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어둠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노트북 화면 속 수많은 코드들은 민준의 심장 박동에 맞춰 춤을 추는 듯했고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는 블랙워터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가해질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김현우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버지의 비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민준에게 내가 뭘 도우면 되는데 직접 해킹 같은 건 못해 라고 불안하게 물었다. 민준은 현우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너는 선우그룹 내부의 정보를 빼낼 수 있어. 블랙워터가 아버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어떤 파일을 주고받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에 숨겨진 비밀 장치나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 줘. 현우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라이벌이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는 조력자가 된 것이다. 그는 민준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과 대담한 계획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블랙워터가 자신을 감지하고 역공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우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들의 허점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초인적인 분석 능력과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블랙워터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랙워터가 김철우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가장 먼저 블랙워터의 운영 방식을 분석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가장 하위 단계는 김철우 회장과 같은 고액 고객의 의뢰를 받아 단순한 해킹 작업을 수행하는 하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은 자금 세탁 및 정보 거래를 담당하는 중간책들이었다. 맨 위에는 모든 것을 지휘하고 새로운 해킹 기술을 개발하는 오버로드 오버로드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오버로드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모든 명령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달했다. 민주는 블랙워터가 주로 다크웹에서 활동하며 자신들만의 은밀한 서버와 통신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주는 이들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김철우 회장이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블랙워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흔적을 쫓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수십 개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지갑, 그리고 다크웹상의 불법 거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밤낮 없이 이어진 작업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블랙워터를 무너뜨리고 김철우 회장을 단죄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김현우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민주는 이 과정에서 블랙워터의 조직원 중 한 명인 박영수라는 인물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박영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이었지만 블랙워터의 핵심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하며 해외에서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거래를 주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최근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입국해 있었다. 민주는 그의 IP 주소와 위치 정보를 추적하여 박영수가 머물고 있는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알아냈다. 이 오피스텔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 1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는 이 정보를 즉시 김현우에게 전달했다. 현우야, 블랙워터의 핵심 자금 세탁책 중 한 명인 박영수의 정보를 알아냈어. 그는 현재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 머물고 있어. 아마 곧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려 할 거야. 네 아버지가 이 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정확했다. 김현우는 민준의 정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영수, 우리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 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도 안 돼. 현우는 박영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블랙워터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현우는 민준의 천재적인 능력에 다시 한번 경탄했다.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아버지의 비서와 운전기사를 통해 박영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박영수와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서류를 주고받는지 몰래 확인하려 했다. 다음 날 새벽, 김현우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서류를 뒤졌다. 그는 아버지가 박영수와 주고받았던 암호화된 USB를 찾아냈다. USB 안에는 박영수가 해외에서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과 김철우 회장이 지시한 불법적인 자금 거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이 USB를 민준에게 전달했다. 민준은 USB를 해독하여 박영수와 김철우 회장의 완벽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는 블랙워터의 존재를 증명하고 김철우 회장을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보도될 리 없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민주는 언론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블랙워터의 뿌리를 뽑고 김철우 회장을 단죄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박영수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블랙워터의 자금 세탁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철우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김현우에게 당장 그 박영수라는 자를 처리해 내 모든 계획을 망칠 셈이냐 고 소리쳤지만 현우는 이미 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따르는 대신 민준을 돕기로 결심했다. 김철우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자신의 시스템에 침투한 고스트의 존재에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고스트의 흔적을 띄워놓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오랜만에 실력자를 만났군. 하지만 나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김철우 회장은 자신의 수하들에게 고스트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고스트가 자신들의 조직에 어떤 위협이 될지 직감했다. 김철우 회장은 고스트의 흔적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내의 블랙 해커들에게 고스트의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고스트가 언젠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철우 회장은 또한 자신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그는 고스트가 감히 자신들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블랙워터의 오버로드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스트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는 박영수의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자신을 역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블랙워터가 보내는 듯한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가 끊임없이 날아들었다. 민주는 이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며 동시에 오버로드에 숨겨진 서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김철우 회장의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암호와 알고리즘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낮 없이 코딩에 몰두했다. 병실에서 잠꼬대처럼 내 꿈, 민준이 꿈을 되뇌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그때 민준의 컴퓨터 화면에 블랙워터의 오버로드로부터 온 새로운 암호화된 메일이 떴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다. 블랙워터가 최근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시스템 통합 작업에 맞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공격의 목표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제어 시스템 마비와 데이터 조작이었다.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대전 스마트시티는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전력, 통신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블랙워터는 이제 돈을 넘어 무고한 시민들의 삶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했다. 블랙워터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사기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악마들이었다. 김철우 회장은 그 악마들과 손잡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다. 민주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공격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민주는 이 사실을 김현우에게 알렸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민준은 현우에게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선우그룹 내부의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보안 총괄 담당자인 박성진 이사에게 접근했다. 박성진 이사는 김철우 회장의 충실한 부하였지만 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현우는 박 이사에게 아버지의 비리와 블랙워터의 사이버 공격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박 이사는 처음에는 현우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 민준이 해독한 파일과 박영수의 정보를 보고 경악했다. 박 이사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현우를 도울 것을 결심했다. 그는 현우에게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계정 정보와 주요 서버의 취약점 정보를 은밀하게 전달했다. 이 정보는 민준이 블랙워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민준은 박 이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했다. 그는 블랙워터의 공격이 며칠 안으로 실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고스트로서의 모든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그의 고요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이민준의 방은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거대한 심장처럼 웅웅거렸다. 5대의 모니터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비추며 푸른 빛을 뿜어냈고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블랙워터가 대전 스마트시티의 핵심 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은 민준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려 하다니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숨기거나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고스트가 마침내 완전히 각성한 순간이었다. 민준은 김현우를 통해 얻은 대전 스마트시티의 보안 시스템 정보와 박성진 이사의 백도어 계정 정보, 주요 서버, 취약점 정보를 분석했다. 현우는 민준에게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회사 시스템이 맞나?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불안하게 물었다. 민준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우야, 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우리가 이걸 막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네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현우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선우그룹의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서버에 접근하여 그들의 네트워크 취약점을 찾아내고 동시에 블랙워터의 공격 경로를 예측하려 했다. 그는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 계약 금액을 부풀리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있었다. 민주는 블랙워터가 시스템 마비 후 어떤 특정 데이터를 조작하여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인지 예측하려 했다. 민주는 자신의 비밀 공간에서 며칠 밤낮을 새며 작업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블랙워터의 공격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반복하며 그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 패턴을 예측했다. 블랙워터의 오버로드는 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의 시스템에는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고 민준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 정보들을 흘렸다. 마치 그림자 같은 싸움이 계속되었다. 오버로드는 민준의 해킹 실력에 경탄하면서도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그는 김철우 회장에게 꼬마 해커 한 놈이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김철우 회장은 오버로드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준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격전의 장은 디지털 세계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 바로 다크웹이었다. 블랙워터는 대전 스마트시티의 핵심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다크웹상의 초고성능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공격 도구와 고급 랜섬웨어를 구매하고 있었다. 이 도구들은 일반적인 웹에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수많은 암호화된 계층과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전 세계의 검은 돈과 불법 정보가 오고 가는 거대한 지하 시장이자 블랙워터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영역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모든 데이터를 순식간에 암호화하여 대전 스마트시티를 마비시키려 했다. 민주는 김현우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워터가 어떤 종류의 DDoS 공격 도구와 랜섬웨어를 사용하는지 파악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비서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블랙워터가 보낸 암호화된 문서 조각을 민준에게 전달했다. 이 조각에는 블랙워터가 사용할 랜섬웨어의 특정 버전 정보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랜섬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웠다. 그는 또한 블랙워터가 공격을 실행할 특정 IP 주소 대역과 접속 시간대를 예측하려 했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블랙워터와 선우그룹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 수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느렸다. 국제적인 공조와 증거 수집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는 민준에게 직접적인 개입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위님.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현준은 민준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여 최대한 빠르게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민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민준에게 이민준 군 조심하십시오. 블랙워터의 오버로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전설적인 블랙 해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민준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대전 스마트시티의 최종 시스템 통합 작업은 늦은 밤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민준은 그 시간까지 블랙워터의 최종 공격 경로와 오버로드의 다크웹 거래소 접속 지점을 파악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 남아있던 과거 고스트 시절의 자료들을 다시 불러냈다. 그 자료들 속에는
블랙워터의 오버로드와 관련된 희미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오버로드가 과거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오버로드는 한때 카오스 레지온, 카오스 리지언 이라는 악명 높은 블랙 해커 그룹의 핵심 멤버였다. 그들은 특정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조직이었다. 민주는 카오스 레지온의 해킹 패턴을 분석하여 오버로드의 현재 해킹 스타일과 비교했다. 그의 분석 결과 오버로드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적인 패턴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오버로드의 약점이자 민준이 그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터였다. 그는 오버로드가 주로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특정 데이터 패킷의 헤더 정보에 주목했다. 이 정보들은 오버로드의 디지털 지문과 같았다. 공격 예정 시간 30분 전, 민주는 자신의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여 거대한 서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의 방은 차가운 푸른빛으로 가득 찼고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다크 웹상의 공격 도구 거래소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거래소는 수많은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민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때 이현준 경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민준 군, 지금부터 제가 당신과 연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부에서 블랙워터의 대규모 활동을 감지했고 보안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당신이 다크웹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이현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이 혼자 이 거대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경위님,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어 제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제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내는 모든 정보는 진짜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수많은 디지털 함정들을 감지했다. 이 함정들은 단순한 악성 코드가 아니라 고스트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고도로 설계된 것이었다. 오버로드는 민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거대한 독사처럼 말이다. 오버로드는 민준이 자신의 시스템에 접근하면 즉시 강력한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의 실제 위치를 파악하고 그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워버릴 계획이었다. 민준은 다크 웹상의 공격 도구 거래소에 접속했다. 그곳은 어두컴컴한 그래픽과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다. 전 세계의 검은 돈이 오고 가는 거대한 지하시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버로드는 이미 대전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제어 시스템은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에 빠졌고 민준의 모니터에는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통신망이 혼란에 빠지고 교통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오버로드가 만든 보안망을 뚫고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오버로드는 민준의 침입을 감지하고 즉시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십 개의 가상 방화벽이 순식간에 생성되었고 강력한 해킹 공격이 민준의 시스템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디지털 세계의 전쟁과도 같았다. 민준은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동시에 오버로드에 숨겨진 제어 서버를 찾아냈다.
그 서버는 다크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10분, 5분, 1분. 대전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민준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오버로드의 방어망을 뚫고 핵심 서버에 접근하려 했다. 오버로드는 그의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고 민준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한 줄기 코드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과거 카오스 레기온이 사용했던 특정 네트워크 패킷의 헤더 정보였다. 오버로드는 여전히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해당 패킷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오버로드의 핵심 서버에 직접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성벽의 작은 균열을 찾아내어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젠장. 오베오로드의 사무실에서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뚫리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버로드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모든 시스템에 초강력 랜섬웨어를 살포하려 했다. 만약 이 랜섬웨어가 퍼진다면 대전 스마트시티의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고 시스템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 될 터였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김철우 회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오버로드의 마지막 시도를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오버로드의 랜섬웨어 살포를 막고 동시에 그의 서버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아버지와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의 손목에 새겨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고스트가 되어 지옥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민준의 방은 디지털 전쟁터로 변모했다. 5대의 모니터는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그의 손에 의해 맹렬하게 움직였다.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대전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최후의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려는 순간 민주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아버지의 명예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민주는 오버로드의 랜섬웨어 살포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쏟아부었다. 그는 오버로드의 핵심 서버에 직접 침투하여 랜섬웨어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랜섬웨어의 암호화 키를 역산하려 했다. 오버로드는 민준의 침입을 감지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의 시스템에서는 강력한 방화벽과 악성 코드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고 민준의 노트북은 과부하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꼬마 녀석,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오버로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준의 실력에 경탄하면서도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전력을 민준의 시스템에 집중하여 그를 완전히 마비시키려 했다. 민준은 오버로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그의 시스템에 역공을 가했다. 그는 오버로드의 서버에 숨겨진 백도어를 찾아내고 그 백도어를 통해 오버로드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버로드가 김철우 회장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과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확보했다. 이 모든 자료는
김철우 회장의 비리를 증명하고 블랙워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대전 스마트시티의 시스템 마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민준의 모니터에는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가 폭주했고 도시의 주요 기능들이 하나둘씩 멈춰서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오버로드의 핵심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 그는 오버로드가 랜섬웨어를 살포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특정 포트 번호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는 오버로드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 그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고 동시에 랜섬웨어의 살포를 완전히 저지했다. 성공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승리의 빛처럼 반짝였다. 오버로드의 사무실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모니터는 순식간에 검은 화면으로 변했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이 꼬마 녀석이 감히 나를... 오버로드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실력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이 고스트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버로드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도주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그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오버로드의 실제 위치와 신원을 파악하여 이현준 경위에게 즉시 전달했다. 민준의 활약으로 대전 스마트시티의 시스템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다. 시스템 오류를 알리던 경고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도시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시민들은 안도했고 언론은 정체불명의 해커 영웅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들은 고스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사이버 수사대와 국제공조수사팀을 움직였다. 오버로드의 실제 위치와 신원이 파악되자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를 체포했다. 오버로드는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체포는 블랙워터 조직의 뿌리를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버로드의 컴퓨터에서는 김철우 회장과의 모든 통신 기록과 비리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김철우 회장을 단죄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김철우 회장은 오버로드의 체포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고스트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전긍긍하며 고스트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김철우 회장은 자신의 아들 김현우가 자신을 배신하고 고스트를 도왔다는 사실에 경노했다. 그는 현우를 찾아가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우리 가문을 망칠 셈이냐 고 소리쳤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된 후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멈추세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철우 회장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는 현우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막아섰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주는 이현준 경위에게 김철우 회장의 비리 자료와 블랙워터의 모든 활동 기록을 전달했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의 활약에 경탄하며 이민준 군,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덕분에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철우 회장의 비리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는 이현준 경위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김철우 회장을 단죄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김철우 회장의 비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불법 계약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블랙워터와의 연루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철우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곧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의 아버지는 병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들의 활약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김현우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민준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이민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옳았어. 나는 너의 발톱도 못 따라가는 쓰레기였어. 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현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현우야, 괜찮아. 너는 용기를 내서 나를 도왔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네가 아니야. 민준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라이벌이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현우는 민준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는 민준에게 내가 뭘 하면 내게 속죄할 수 있을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라고 말했다. 민준은 현우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건축 회사를 세우고 싶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현우는 민준의 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도울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도울게. 현우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찾은 듯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제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민준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비웃던 김철우 회장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이민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을 때 비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니터의 푸른빛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보다 더 진한 평온함과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는 블랙워터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었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증거를 손에 넣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김철우 회장의
악랄한 계획마저 막아낸 것이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민준이 아니었다. 진정한 고스트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뒤 언론은 선우그룹 김철우 회장의 비리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선우그룹 김철우 회장,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비리 및 해외 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 국제 해커 조직 블랙워터와 결탁, 시민 안전 위협한 혐의 포착 헤드라인은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이현준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김철우 회장의 치밀한 범죄 수법과 블랙워터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 그리고 오버로드의 신원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익명의 제보자의 결정적인 정보 제공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지만 이민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언론은 이현준 경위와 그의 사이버 수사팀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이현준 경위는 기자회견 내내 민준이 보낸 정보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암시하며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민준의 안전을 위해 그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박영수, 블랙워터의 핵심 자금 세탁책은 이현준 경위의 수사망에 의해 한국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김철우 회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고스트라는 이름 없는 해커 한 명에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법정에서 그는 불법 자금 세탁, 해외 비자금 조성, 그리고 국제 해킹 조직과의 공모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든 증거는 민준이 제공한 데이터 덕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박영수는 결국 가중 처벌되어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다. 김철우 회장, 블랙워터의 배후이자 민준의 아버지에게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준이 제공한 명확한 증거들, 음성 녹음 파일, 암호화된 USB 자료, 블랙워터와의 통신 기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현실 속 그의 삶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김철우 회장은 보석 신청도 기각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선우그룹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거대 기업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재민 기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액 회수되어 이재민 기사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었다. 이재민 기사는 통장 잔액이 회복된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민준아, 내 돈이 다시 돌아왔네. 꿈만 같구나. 이재민 기사는 돈을 되찾은 것보다 민준이 자신을 위해 애썼다는 사실에 더욱 기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미소가 찾아왔다. 민준은 아버지의 병실에서 회복을 돕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식사도 잘하시고 간간히 농담도 건넬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민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보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지켜드릴게요. 민준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블랙워터를 어떻게 소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민준이 자신의 돈을 되찾아준 대단한 우리 아들이라고만 알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강한철
강한철 경정, 이현준 경위의 직속 상사이자 사이버 수사대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처음에는 민준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고스트라는 전설적인 해커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고 이현준이 제공하는 정보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철저히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기에 민준처럼 익명으로 활동하는 인물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블랙워터의 완벽한 검거와 김철우 회장의 체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대전 스마트시티 공격을 막아낸 것은 강경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이현준은 민준의 활약과 그의 경이로운 능력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민준이 제공한 블랙워터의 핵심 데이터와 김철우 회장의 비리 정보는 경찰이 몇 년간 추적해도 잡지 못했던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강경정은 민준의 능력이 국가 안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강한철 경정은 민준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민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범한 대학생처럼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민준의 모습은 전설적인 해커 고스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강경정은 민준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강한 윤리의식과 정의감을 가진 인물임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민준이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민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강경정은 그에게 다가갔다. 이민준 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경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민준은 강경정의 얼굴을 알아보고 미묘하게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강경정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직감했다. 강경정은 민준에게 명함을 건넸다. 사이버 수사대 강한철 경정입니다. 사실 당신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경정은 민준을 편의점 근처에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에 앉아 강경정은 민준에게 자신의 오해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처음에는 이민준 군, 아니, 고스트님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내준 정보와 블랙워터 검거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잡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대전 스마트시티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것은 국가적인 영웅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정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아닙니다. 경정님, 저는 그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심 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강경정은 민준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감탄했다. 이민준 군, 당신의 재능은 개인적인 복수에만 쓰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국가는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경정은 민준에게 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 안보국 특별팀의 일원으로 합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팀은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전담하는 엘리트 팀이었다. 강경정은 민준에게 연봉, 복지,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해커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민주는 강경정의 제안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 그는 자신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고스트로서의 삶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는 그의 과거를 상기시켰지만 이제는 그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다. 경정님, 제가 그동안 숨어 살았던 이유는 저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강경정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망설임 없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경정은 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민준 팀장, 당신의 합류는 우리 사이버 안보국의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겁니다. 강경정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이 한국의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강경정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이제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하렴.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더 이상 흙수저라는 비웃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의 명예를 더욱 드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비밀 공간을 정리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숨겨진 곳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공간이 될 터였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은색 팔찌의 번개 모양 기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표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의 어둠 속 싸움은 끝이 났고 이제 그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빛을 밝힐 준비를 마쳤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를 찾아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금수저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 그의 미래는 그 어떤 금수저도 따라올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할 터였다. 김준호의 새로운 삶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힘차게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외딴방에 숨어 지내는 고스트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국의 핵심 인재, 사이버 안보국 특별팀의 팀장 김준호였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정보기관 그리고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로 통했다. 그의 초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예측 불가능한 해킹 기술은 수많은 국가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잡한 사이버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했다. 그의 팀원들은 처음에는 젊고 겸손한 준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타고난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곧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준우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사이버 전쟁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의 지휘 아래 사이버 안보국 특별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팀으로 성장했다. 이현준 경위는 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준우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준우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현준은 경찰 내부에서 준우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그의 그림자 같은 활약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는 사이버 수사대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으며 준우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해결했다. 강한철 경정은 준우의 멘토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준우가 단순히 뛰어난 해커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강경정은 준우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전수했으며 그가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조언했다. 그는 준우를 신뢰했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경정의 지원 덕분에 준우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다. 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다. 그의 삶은 바쁘고 고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 박금옥 여사는 준우의 가장 큰 행복이자 버팀목이었다. 할머니는 준우가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준우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할머니는 준우에게 우리 준우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큰 사람이 되었으니 늘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곤 했다. 그녀의 소박한 바람은 준우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준우는 단순히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그는 강한철 경정과 이현준 경위와 함께 디지털 안전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재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젊은 세대에게는 건전한 사이버 윤리교육을 제공했다. 재단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준우는 자신이 자란 군포시 군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 강연회에 연사로 나섰다.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 준우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피해 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교훈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도 혹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검을 사용하여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강연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강단에 서서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할머니는 아들 같은 손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에 대해 눈물을 글썽였다. 준우는 또한 청소년 사이버 영재 교육 프로그램 플레이를 재단 내에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킹에 재능이 있지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재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준우는 직접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나서서
아이들에게 화이트 해커의 윤리와 책임감,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맑은 봄날,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군포시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푸른 잔디밭 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따뜻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준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은 할머니는 꿈에도 몰랐다.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느라 고생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쌈짓돈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은색 팔찌의 번개 모양 기호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영원한 희망의 표식이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우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성공한 영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윤리를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불안정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햇살 아래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영원한 새로운 평화의 시작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